아구 누나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아구 누나의 전 직업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을 한 1년 9개월 정도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을 했고, 대한항공은 한 3년 정도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약 5년 정도 비행을 하면서 가장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어디가 더 좋아? 이거랑, 그리고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어떻게 둘 다 다닐 수가 있어? 어떻게 한 번에 합격했어? 그리고 뭐가 달라? 이런 질문을 동기들한테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둘 다 합격한 게 아니라 아예 둘 다 근무를 해봤잖아요. 확실히 다른 점이 있고, 확실히 또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두 항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고자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그때 2011년에 봤거든요. 제가 131기예요.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6월에 입사를 했고, 면접 단계는 서류, 그리고 실무, 그리고 임원, 그 다음에 최종 합격 이렇게 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면접 절차가 약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요렇게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서류 면접이 진짜 합격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곳이 아시아나항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류 그 자소서 쓰는 걸 진짜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여기에 뼈를 갈아 넣는다 약간 이런 심정으로 진짜 첨삭도 많이 받고 학원에 가서, 그리고 계속 입으로 읊어보고 조금 남들과는 다르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 면접은 이제 한 8명이 딱 같이 들어가서 공통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받았던 질문은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취향지는? 이게 제가 받았던 공통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터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신규 취향지가 터키였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아시아나항공에서 새롭게 취향하게 되는 터키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뒤에 이유를 뭐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되어 있고 뭐 이러이서 좋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케밥을 터키에 가서 직접 맛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답변은 길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정말 타이핑했을 때 한글 키시고 한 세네 줄? 진짜 많아도 5줄 안에 끝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막 주저리보다 있을 내용만 딱딱 넣되,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 나의 정보성.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회사에 애정이 많아요. 신규 취향 언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흘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그리고 나서 개인 질문으로는 그때 아마 장단점을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실무 면접에서의 그 기분은 뭔가 그 답변 내용을 엄청 중요하게 본다기보다는 자세, 그리고 미소, 그리고 태도,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그 첫 느낌, 그러니까 미소겠죠? 그리고 곧은 자세,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요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실무 면접을 봤을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되게 많이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얼마나 떨었냐면, 진짜 막 이렇게 거의 공수 자세를 하잖아요. 근데 공수 자세를 하는데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쪽 팔을. 그래서 그 진동이 저한테까지 느껴져서 저는 안 떠는데 여기가 같이 떨리는 거예요, 이쪽 팔만. 덜덜덜덜 떠시는데, 그때 이분들은 누굴 보냐면 옆에 있는 지원자를 보세요, 저를. 이렇게 옆에 좀 곤란한 상황에 처있는 동료가 있을 때 어떤 태도로 면접을 보는지를 보시는 게 너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덜 긴장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템포를 맞춰준다거나,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같이 웃는다거나, 이렇게 같이 미소 짓고 이런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또 그 자세에서 배려하는 느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미지 싸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뭐 진짜 뭐 미소만 본다거나 뭐 치열만 본다거나 자세만 본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느낌, 그걸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전 이미지는 완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든다는 게 가식을 떤다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계속해서 연습하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미소 짓는 게 막 그렇게까지 자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면접을 준비하는 그동안 그 한참 전부터 승무원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때부터 매일 거울을 보고 진짜 미소 연습을 했어요. 내 치열은 어떤지, 그리고 어디까지 치아가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웃었을 때 가장 환한지, 사람마다 그 환한 웃음이 다르잖아요. 그 웃음을 갖기 위해서 거울 보면서 매일 노력했고, 자면서도 누우면서 잤고, 뭐 진짜 버스를 기다릴 때도 계속 그냥 남들이 말하고 있지 않을 때도 무표정으로 있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상이 조금씩 자리가 잡히는 듯한 느낌? 내 얼굴에서 좀 환해지는 느낌? 그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는 좀 그 마인드 컨트롤하고 좀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 면접은. 그리고 임원 면접을 가서는 어떤 면접을 봤냐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궁금한 느낌.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요런 걸 하나하나 좀 보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한 사람당 많게는 한 3-4개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 동기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임원 면접에서도 질문 딱 하나 받고 합격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복불복인 게 뭐냐면, 딱 하나를 받았는데 합격을 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고, 딱 하나를 받았는데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미안한데 관심이 조금 없다. 혹은 그냥 미안합니다. 예, 저희랑은 맞지 않습니다. 라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자세한 건 면접관님들만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질문으로 받았던 건 취미. 어떤 거 좋아해요? 운동 뭐 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받았던 게 전공. 어떤 거 전공했냐. 제가 경제학과거든요. 경제학과인데 왜 승무원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다른 분들은 제 기억에 뭐 시사 상식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고, 그때 당시에 일본과의 관계가 좀 예민했던 때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은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영어 면접.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면접이 되게 쉽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심오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 또 기껏해야 막 10개 질문 이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5개 이하로 받는 질문인데 어떻게 여기서 합격을 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저는 노력파예요. 너무너무 노력을 했어요. 어 거의 예상 질문을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잖아요. 전연차라던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여기서 그 질문지를 다 모아가지고 중복되는 걸 다 쳐요. 그 다음에 한 몇백 개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일일이 다 써봤어요. 다 써보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답변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로 추려지고, 그 안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이 답변은 여기 가면 무조건 어떤 질문이 와도 흡족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만들어 가는 게 제 면접 준비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합격생들의 방법을 보면 비슷해요. 얼추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서 그걸 암기를 하고 가서는 암기 안 한 것처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딱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그게 면접에 저는
좀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로는 되게 쉽잖아요. 뭔가 순발력으로 되게 타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이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생각과 그냥 계속되는 시뮬레이션 해본 거 그리고 많은 정보를 수집한 거 그게 아예 함축돼 가지고 하나의 결정체가 돼서 그 자리에서 자신감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국엔 면접은 자신감이잖아요. 저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자신감이 그렇게 막 솟구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안에 제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난 진짜 이 정도 노력했으면 부끄러울 게 없고 나는 이 정도 노력했으면 떨어져도 그거는 진짜 할 말이 없다. 나는 어쨌든 내 선에서 다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면접에서 제 기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타입이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막 영어를 갑자기 막 그거 막 한국어 면접이랑 같이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울면서 외우면서 막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음 그 진짜 준비 못한 질문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좀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쵸? 나랑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거고 그 면접관님들이 보는 포인트가 뭔지에 따라서 합격자나 호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은 발생하는 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내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면접에 좀 후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면접장에서 아시아나항공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실무 면접 때 다 같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면접 답변을 연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휴양지 어디 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터키를 가고 싶고요. 뭐 이래서 저렇고요.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8명이 딱 들어갔는데 그 질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연습했던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7번이었어요. 8명 중에 7번. 근데 1번부터 답변을 시키셨어요. 근데 2번 분인가 3번 분이 제 답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방금 전에 내가 연습했던 몇 월 며칠부터 취향하는 터키, 뭐, 그리고 어디 동서양의 문화,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도 저 답변인데? 설마 대기실에서 들었나? 이 생각도 했고,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어떡하지? 바꿀까? 막 이러다가, 제가 같이 준비했던 친구의 답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위기가 딱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남의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홍콩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홍콩이라고 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정답은 터키거든요. 진짜 터키를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게 뭐 우연이든 아니면 진짜 악의적으로 제 답변을 가져갔든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들었잖아요. 그분의 답변을. 저는 3번 지원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터키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좋으냐면 제 답변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근데 3번 분의 말을 들었다는 것도 여기서 경청 점수가 또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뭔가 내가 준비한 걸 다 쏟아내고 온다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화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센스라고 하기엔 되게 좀 어렵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센스 없는데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냥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당황하지 않는 그런 자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민함? 그것도 면접에 좀 합격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시아나항공 면접을 봤던 게 진짜 벌써 거의 10년 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감회가 새로우면서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었지, 저런 사람도 있었지 싹 하는데요.
그거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차차 풀도록 하고요. 저의 아시아나 면접설은 여기까지. 만약에 면접 말고 다른 거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혹시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시아나항공 면접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